법에 비추어본 세상 사는 법 이영합니다. 빈장민 변호사와 함께하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좀 나눠볼까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그린벨트라든지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지 이런 용어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예. 네. 이런 걸 통칭해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토지 소유자는 자기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물도 못 짓고 여러 가지 개발도 못 하고 오로지 정부로부터 약간의 보상을 받으면서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공익적인 측면에서 할 수 없이 감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 현행 법령의 입장인데요. 네. 아무리 공익도 중요하지만 개인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서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게 되었고요. 네. 현재 이로 인해서 국가나 지자체는 예산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언론 등을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 도시공원 일몰제, 예. 과연 어떤 제도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도시공원 일몰제가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면서 정말 비상이 걸렸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우선 도시공원 일몰제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공원 조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국가나 지자체가 어느 토지를 공원부지로 지정하겠다. 이런 지정 처분을 내립니다. 그러면 일단 그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앞서 말씀드린 어떤 개발 행위를 못하게 됩니다. 이 소위 말하는 묶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 토지를 다른 곳에 처분하든지 아니면 이제 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기다려서 개발 주체인 정부나 지자체에 이것을 팔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일단 다른 곳에 팔려고 할 때 예. 이렇게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를 사실 누가 죗값 주고 사겠습니까? 예. 거의 안 팔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이것을 개발할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요. 네네. 그런데 또 이 개발이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공원 개발이 시작되어야만 이런 보상 절차가 진행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지정 처분만 해놓고 소위 묶어놓고요. 네네. 수십 년 동안 예산이 없다. 이런 문제들을 들어서 개발 자체를 시작도 하지 않거나 혹은 일부만 개발이 된 부분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 공원부지 등으로 지정 처분을 받은 토지 소유주는 개발도 못하고 사적으로 처분하는 것도 사실상 힘든 상황인데 예. 실제로 이런 지정 처분만 해놓고 국가나 지자체가 공원으로 수십 년째 개발을 하지 않으니 보상이나 수용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 사실 아무리 공익이 중요하다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불합리해 보이죠. 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도시공원 일몰제입니다. 즉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도시공원에서 풀어주어서 땅 주인이 각종 개발과 같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네. 이 도시공원 일몰제는 20년 전인 1999년 10월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그 근거가 됩니다. 네. 당시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관련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서 이제 내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텐데, 그래서 부산시도 이 토지 수용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네, 우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요, 내년 7월에 공원 용지의 효력을 잃을 수 있는 부동산의 면적은 전국적으로 396.7제곱킬로미터, 국내 전체 공원시설의 42.1%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이 중에 27%는 국공유지고요. 나머지 73%는 사유지라고 합니다. 국공유지야 그렇다 치고 사유지의 경우는 이 처분의 효력이 없어지면 토지 소유주가 아파트를 짓거나 건물을 짓는 등 개발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네.
이와 같이 개발이 난립하는 것을 정부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토지, 특히 사유지에 대해서 수용 절차 등을 통해서 보상을 해주고 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이는데요. 네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예산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실제 정부의 입장을 보면은 해당 부지를 한 번에 모두 구입하는 것은 예산상 무리로 보고요. 실효 대상 공원의 30%인 116km제곱미터를 우선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인데 이것만으로도 약 14조 원의 보상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 엄청나네요. 정부에 비해서 재정이 더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는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모두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비상이 걸렸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공익과 재산권이 충돌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땅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오랫동안 내 땅이 묶여 있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만족할 만한 보상이 아니라면 쉽게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토지를 확보하는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될 것인데요. 예. 문제는 역시 토지 가격이죠. 그렇죠. 예, 가격이 원만하게 형성이 되고 합의가 된다면 다행입니다만은 사실 대부분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수용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측에서 대상 토지의 가치 등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고 네. 이에 대해서 땅 주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한 수용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시든지 네. 아니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서 결과적으로 가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땅 주인들이 본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과정에서는 소송이 꽤 많습니다. 특히 본 사안의 경우는 이제 토지 자체의 가격도 물론이거니와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수십 년간 지정만 해놓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임대료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도 같이 소송이 많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여하튼 이 1년 후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 정부나 지자체도 미뤄왔던 숙제를 이제는 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게 벌써 20년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의 대응이 좀 많이 미흡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20년 전부터 예상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러니까요. 이제 와서 이렇게 허둥지둥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정부나 지자체의 모습에 좀 개인적으로 참 아쉬움이 많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 공원 조성 업무가 오래전에 원칙적으로는 이제 중앙정부의 사업이었어요. 예, 그런데 한 10년 전에 예. 지자체의 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이미 지자체로 넘어간 사업이니 우리 업무가 아니다. 네. 이렇게 보고 손을 놓았던 것 같고요. 지자체의 경우에는 알고는 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이걸 챙기는데 좀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네. 하지만 이미 제도의 시행은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재원 확보를 통해서 이 사태를 잘 해결해 나가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지자체장이라든지 행정수장의 임기가 사실 그렇게 중장기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5년이라든지 예. 짧으니까 대부분 정책을 추진할 때 자신의 임기 내에서 할 수 있는 단기적 정책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런 일도 생기는 것 같고요. 예. 이번 일을 거울 삼아서 이러한 중장기적 정책에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죠. 최근에 반려견이 사람들을 무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폭스테리어가 35개월 된 여자아이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반려견 주인이 안락사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나서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저도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 이 사건은 폭스테리어라는 반려견이요. 네. 35개월 된 여아를 문 사건입니다. 이 순간에 견주가 이걸 발견하고 곧바로 개의 목줄을 끌어당겼지만 이 개가 해당 아이를 계속 물고 가다가 결국 아이를 바닥에 내팽개에 쳐져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 훈련사로 유명한 분이시죠. 강형욱 씨가 네. SNS를 통해서 그런 개는 안락사를 시켜야 한다. 그리고 견주에게는 다시는 개를 키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 이런 발언을 했고요. 네. 또 이에 반대하는 또 뭐 수의사분의 의견이 제시가 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는데 먼저 이 문제의 폭스테리어를 키우고 있는 견주 처벌을 받긴 받겠죠? 어떤 처벌 받나요? 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견주의 과실로 인해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네. 이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것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민사적으로는 이 피해자 아동의 치료비라든지 예. 정신적 손해배상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작년에도 이런 사고가 좀 잇따르면서 반려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줄이나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긴 이 동물보호법도 개정이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럼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네, 적용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이게 단속하기가 좀 힘든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주말이면은 저희 반려견과 함께 예. 집 부근이나 공원 등에 산책을 많이 나가는데요. 네네. 주변의 다른 견주들이 사실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고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입마개는 그렇다 치고 목줄도 안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군요. 뭐 말씀하신 대로 맹견으로 보이는데 입마개 한 경우는 사실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한번 하도 답답해서 예. 지나가다가 목줄을 하지 않고 지나가시는 견주에게 네네. 왜 목줄을 안 하십니까? 라고 여쭤본 적도 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 견주분이 예. 당당하게 우리 개는 목줄하면 답답해 하거든 이러시면서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아,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뭐 제 입장에서는 그걸 딱히 신고할 방법도 없고 뭐 주변을 봐도 단속하시는 분들도 없고 예. 야, 이거 참 난처하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결국 뭐 규정이야 있지만은 이러한 어떤 운용의 미숙이 사고를 유발하는 부분도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아이를 물었던 이 폭스테리어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아이들을 문 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건데 견주가 가중 처벌될 가능성은 없나요, 혹시? 네, 뭐 우리 형법상 같은 게 반복되면은 예.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긴 합니다만은 네네네. 이 사안의 경우에는 뭐 규정이 없어서 가중처벌까지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다만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처벌을 할 때 네네. 앞서 말씀하신 어떤 견주의 어떤 그 과실로 견주의 과실이 크다는 점이 양형의 고려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뭐 이 개를 놓고 안락사 논쟁이 아주 뜨겁게 일어났는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이 안락사와 관련된 규정은 혹시 없나요? 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우선 주인이 없는 동물이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경우에는 이 수의사의 판단 아래 안락사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있더라도 이 법률상 규정된 맹견이 예. 사람을 공격할 경우에는 안락사까지는 아니지만 주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격리 조치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우선 이 폭스테리어라는 종이 동물보호 법령상 맹견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주인이 없는 동물도 아니죠. 예. 주인이 있으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 법적으로 격리나 안락사 모두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관련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에는 공격성이 강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킨 개와 개 소유주에 대해서 현행 법령에 더해서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궁금한 게 외국에는 우리나라보다 반려견 문화들이 더 일찍 조성되고 더 많을 텐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 미국의 경우는 이 사고가 날 경우에 견주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습니다. 네. 이번 사건과 같이 인명사고를 낸 반려견은 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 결정에 따라서 안락사도 가능하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영국이나 독일과 같은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도 내용이 다 뭐 비슷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요. 맹견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네. 사람을 위협하거나 공격할 경우에는 이 법원 판단에 따라서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주인으로부터 소유권을 박탈시킨다든지 사육을 금지한다는 등의 행정적인 조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동물보호법 개정이 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아직 좀 부실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아직 우리 법제는 많이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이 서구와 달리 우리는
뭐 가축으로 이제 보았죠, 지금까지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이 이제 막 도입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그전에는 그냥 인간이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물건이었죠. 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도입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뭐 조속한 시일 내에 이에 대한 법과 제도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세상 사는 법에서는요, 이 도시공원 일몰제 그리고 동물보호법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빈장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